자, 36번.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18a 더하기 5의 극대값을 GA라고 할 때 리미트 A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G'A 플러스 A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이 갈 때 A 빼기 3분의 G'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극대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 극대값을 GA라고 했는데 어디서 극대가 되는지를 알아야 GA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GA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보면 f'x가 마이너스 2, 3은 6x제곱 플러스 2, 3은 6 곱하기 a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으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2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바로 치고. 그래서 이렇게 묶었더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x 이놈이 2 곱하기 a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여기는 2x 여기는 ax 플러스 x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ax 더하기 3x가 되지 않니?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에다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디서 극대가 되는 그 극대가 되는 점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GA가 바뀌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니까 얘가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고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얘는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얘가 이쪽이 2고 이쪽이 a 플러스 1인 경우도 있고 이쪽이 a 플러스 1이고 이쪽이 2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얘는 a가 뭐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a 값의 범위에 따라 a가 1보다 크면 a 플러스 1은 2보다 클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a 플러스 1이 2보다 작을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f'x의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우리 극대값을 GA라고 하면 GA는 어디서 되는 거냐? 얘는 극대가 되는 점이 어디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여기가 극대가 되는 점이니까 이때는 GA가 FA 플러스 1이 GA가 되는 거고 이때도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점이 극대점이 되는 거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는 GA가 F2가 되는 거지. 즉 얘를 갖고 GA를 써보면 결국 GA는 뭐가 될 거냐?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A가 1보다 작으면 F2가 GA가 되는 거고 A가 1보다 크면 우리 뭐가 GA가 되는 거예요? FA 플러스 1이 GA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을 거니까 A가 1인 건 여기다 등호를 집어넣든 여기다 등호를 집어넣든 등호는 아무데나 넣어도 돼. 밑에다 넣을게요 그냥. 보통 큰 쪽에다 등호를 많이 붙이니까 밑에다 등호는 넣을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G'A 0보다 작은 쪽에서 G'A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저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다가 식으로 써보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내가 GA를 식으로 써보면 X가 A가 1보다 작을 땐 F2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A에다가 X에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는 4, 3 12 곱하기 A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곱하기 a 플러스 1 뒤에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a가 1보다 작을 때요. 다음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놈이 f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f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x에다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의 제곱 아우씨 뒤에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물론 다 전개해서 일일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나는 G'A만 알면 되는 거니까 A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이 갈 때 G'A랑 A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G'A 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얘를 단순 미분할게요. 그래서 G'A를 구해보면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16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12A 미분하면 12만 남을 거고요. 36은 사라지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24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24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6A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18 이렇게 될 거야 미분하면. 자 다음 밑에 것도 미분하면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 3은 6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3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 3은 6 곱하기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아니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게 미분이지 그럼 a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1 여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4 곱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3은 6a 더하기 18 요게 이제 밑에 걸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a가 5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얘는 a가 1보다 클 때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 그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를 뺀 거예요. 여기서는 a가 1보다 크거나 클 때 GA에서는 여기다 등호를 붙여도 되지만 프라임에서는 여기다 등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위에다 1 집어넣은 거랑 밑에다 1 집어넣은 게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어차피 나는 a 꼴 1에서의 미분계수는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거 안 할게요. 확인은. 좋아요. 그래서 리미트 a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G'A의 값은 다시 리미트 a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G'A는 0보다 작은 쪽이면 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G' 0이 될 건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1 빼기 24 마이너스 12 더하기 18 하면 6 얘는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a가 2보다 큰 쪽 a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이 갈 때 a 빼기 3분의 G'A 는 우리 뭐가 될 거냐면 G'A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G'2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2는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거면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뭐 약분이 될 거고 뭐하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A에다 2 집어넣으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x 이꼴 2에서는 a 이꼴 2에서는 G'X가 연속일 거니까 당연히 그냥 여기다 2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G'는 여기다 2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1, 3의 제곱 9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27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5, 2 더하기 1은 3 5, 6에 30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90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4 그럼 마이너스 72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8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90 마이너스 99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더하기 18 그러면 18 빼기 12는 6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9 36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계산은 그렇게 복잡한데 내용은 별건 없죠.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바뀌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GA가 바뀌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A가 1보다 크면 A 플러스 1에서 극대가 되는 거니까 GA가 FA 플러스 1하고 똑같은 거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X 이퀄 2에서 극대값이 되는 거니까 GA가 F2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색깔 보라색으로 써놓고 이게 이 문제풀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지 얘가. 왜냐면 나는 G'0하고 G'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G'0과 G'2의 식이 같아요. 답이 9라고요? 네. 4번 9. 자, 다음 37번 조금 쉬운 거 해봅시다. 4차함수가 괜히 어떤 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4차함수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0. 얘가 극소값을 갖는 모든 x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극소값을 갖는 모든 x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럼 fx가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f'x의 부호가.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핵심 별건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극소가 되는 점은 되니 무조건 f'x가 0이 되는 점이 아니야. f'x가 0이 되는 점은 극점의 후보이긴 하지만 그 점이 무조건 극점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극소가 되는 점은 f'x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는 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극소가 되는 점이고 그럼 나는 극소가 되는 점을 뭐를 갖고 찾을 수 있느냐? f'x의 그래프로부터 판단하면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보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나는 얘를 원래는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이게 는 0이 되는 근을 다 아는 경우에는 굳이 미분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4x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2 즉 f'x 이퀄 0이 되는 x의 값이 0, 3, 마이너스 2 다 아는 거야. 근데 f'x는 x 세제곱 최고차의 개수가 4, 양수인 3차 함수잖아요.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게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3이래요.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이게 y 꼴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fx가 어떤 3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때는 뭐 도함수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만 갖고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것도. 자, 그래서 f'x의 부호변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f'x의 부호가 바뀌는데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극소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점이 되는 거고 3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다시 극소점이 되는 거예요. 즉 얘를 바탕으로 fx의 그래프를 추론해 보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도록 하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거든.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가 위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적분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예요. 되니? 왜냐하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극대와 극소 값의 차이가 되는 거라서. 근데 그건 나중에 정적분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적분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극소가 되는 점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2와 3이 극소가 되는 점이지. 그때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의 합은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1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증간표를 그리는 게 맞기는 해. 증간표를 그려서 f'x의 부호 변화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f'x 이퀄 0이 쉽게 인수분해, 얘가 쉽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세 근을 이렇게 알면 굳이 저거를 저 도함수에 또 도함수를 구하고 해서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이 그냥 얘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우수인지 x축하고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손쉽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음 38번. 38번도 개념 문제죠. 3차함수 y = fx와 1차함수 y =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B하고 f'T가 0이다. 즉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어딘가 C가 있어서 1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여기가 C가 있대. 그 다음에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이 x B, fx의 극대가 되는 점이 x B, 여기가 x T, 그 다음에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 요 시점이 하필 딱 x축 위의 점이어서 얘가 x축과 만나는 여기가 a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 옆에 얘가 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3차 함수가 fx이고 1차 함수가 gx예요.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믿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fx = gx의 근의 개수는 3개이다? 맞죠? fx = gx의 근은 여기가 fx = gx의 세 근이 되는 거야. 여기가 fx = gx의 세 실근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만나는 점이 근이 되는 거니까 만나는 점 x좌표가 근이 되는 거니까 fx랑 gx가 만나는 점은 저기 3개잖아요. 따라서 fx = gx의 근의 개수는 3개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의 fx 빼기 gx는 열린 구간 a, b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다시 fx 빼기 gx는 그지? 열린 구간 a, b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자, 요 점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을 베타라고 만약 해보잖아요. 저 두 점은 모르니까 내가 저 두 점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fx 빼기 g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k, 여기서 k는 양수야. 왜? fx의 최고차의 수가 양수라. 그래서 k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c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난 이거의 도함수가 이게 우리 뭐인 건데 h 아니 이걸 y라고 듣네. y = fx 빼기 gx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f'(x) 빼기 g'(x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한번 잘 봐봐요. 내가 여기서 f'(x) 빼기 g'(x니까 여기다 f'(x) g'(x) 해서 내가 이거를 증간표를 한번 써본다 치면 여기가 알파 알파 a b c 일단 나는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내가 증간표를 작성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f'x의 부호는 알파보다 작을 때 플러스예요. 알파에서도 플러스고 왜?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알파부터 a까지도 플러스죠. a에서도 계속 플러스고 a부터 b까지도 플러스야. b에서 0이 되고 b부터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맞죠? 자, 봐봐. fx는 a, b까지는 계속 증가해. 그리고 b를 지나면 d까지 감소가 되는 거니까 b 이전에는 증가, 계속 플러스야. b일 때 0이 되는 거고 b를 지나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감소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G'X를 보면 이 G'X는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G'X는 모든 점에서 얘가 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내가 Y'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지? 여기 Y'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건데, 자, 여기 보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빼면 나는 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겠지. 얘도 알 수가 없고, 얘도 알 수가 없고, 얘도 알 수가 없고, 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알 수 있지. 왜? 0에서 플러스를 뺐어. 되니? 그럼 이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될 거야.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면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런데 내가 이 알파에서의 값, 여기서 정확한 값은 알 수는 없지만, 잘 봐라. x 이퀄 아니 여기 알파보다 작은 쪽이 아니라 알파에서만 한번 볼게요. 그럼 f 프라임 알파가 커요, g 프라임 알파가 커요? f 프라임 알파가 훨씬 더 크죠? 자, f 프라임 알파라는 건 x 이퀄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gx의 기울기는 f 프라임 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크지 않니? 그러면 얘가 얘보다 훨씬 커요.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돼? 플러스 값이 될 거라는 거지. 나머지 점에서는 비교가 힘들겠지만 최소한 x 이퀄 알파에서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의 값이 양수인 건 알잖아. 됐니? 그럼 잘 봐라 얘들아. fx 빼기 g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얘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얘는 연속이겠지. 왜냐하면 fx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fx랑 gx가 fx는 3차 함수, 다항 함수라고 돼 있고 gx도 1차 함수, 다항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다항 함수의 도함수는 연속 함수야. 그럼 얘는 연속 빼기 연속이니까 얘는 연속이라고. 그럼 연속인 함수가 알파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우리 b에서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됐잖아. 되니? 그리고 x 이퀄 a에서도 이건 a, b니까 우리 x 이퀄 a에서도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그럼 봐봐. x 이퀄 a에서도 당연히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는 크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플러스였던 거야. 그러면 이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이 f 프라임 x 그러니까 y 프라임 미안해. f 프라임 x가 아니라 y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이 사이에 어딘가 y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 무조건 있다는 뜻이지. 됐어? 얘는 연속 함수인데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0이 되는 점이 무조건 있어야겠지. 연속이니까. 됐어? 그래서 fx 빼기 gx는 열린 구간 a, b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이 사이에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봐라. 디귿은 이번에는 fx 곱하기 gx가 d,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자, 이번에 fx 곱하기 gx가 열린 구간 d, 2에서 극소값을 갖는지를 물어봤어. 그러니? 그럼 얘가 d, 2에서 극소값을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의 부호 변화, 이 놈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럼 나는 이거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 거니까 fx, f 프라임 x 여기 gx 여기도 fx 여기도 g 프라임 x 차례대로 써놓고 맨 끝에 y 프라임의 부호 변화를 볼 거예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d와 이 사이에서. 그래서 점점점 d, 점점점 e, 점점점 이렇게 하고 d와 이 사이에서 이놈의 부호 변화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부호 편화를 한번 봐봐. x가 d보다 살짝 작아. 이게 여기다 살짝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여기쯤 있을 때야. 그럼 여기쯤 있을 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d에서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거고 d를 칠하면 fx는 계속 증가하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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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다음 D부터 E까지 GXF5는 자 봐라 C를 지나고 난 다음에 GX는 무조건 다 X축 위에 있지. 그럼 D부터 E까지 GX의 값은 계속 플러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는 d부터 e까지 우리 다 무슨 값을 갖겠어? 마이너스 함수값이 x축보다 아래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는 뭐가 돼? 0.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 g'x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했지.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g'x는 상수, 양수인 상수값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나는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y 프라임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y 프라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0,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0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2까지 오면 2에서는 두 개를 곱한 건 플러스, 두 개를 곱한 건 0이니까 플러스와 0을 더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건 플러스, 이건 플러스니까 이때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잘 봐라. 요 사이에서는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이 사이에서 무조건 y''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점에서 y''의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이 사이에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돼? 극소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에 열린 구간 D,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는 거예요.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무조건 극소점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놈이 최소한 무슨 함수라는 조건을 있어야 돼? 연속 함수라는 조건을 있어야 돼. fx가 연속이 아니면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도 이 사이에서 극소값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되니 연속 함수가 아니면 극소값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여기 봐봐라. 쭈르륵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 x =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쭈르륵 내려오다가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리고 이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점 찍고 만약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그럼 f'x의 부호가 바뀌었지? 하지만 이때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여기를 극소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됐니? 왜? 얘가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점이 최소점이 되어야 되는데 얘보다 작은 점이 여기 이미 있잖아. 됐니?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최소가 될 수는 없거든. 그럼 얘를 극소라고 부르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점이면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도 극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f'x의 부호가 바뀔 때 그 점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fx, 그러니까 이 함수가 무조건 무슨 함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연속 함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연속 함수가 f'의 부호가 바뀌는데 f'x가 물론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됐니? 그러니까 fx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함수가 연속이라면 연속 함수는 f'x의 부호가 도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무조건 극점이 돼요. 미분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상관없이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그 점은 무조건 극점이 된다. 단 연속 함수일 때만. 됐죠? 근데 얘는 fx 곱하기 gx인데 fx도 다항함수고 gx도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 두 개 곱하면 이 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 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러니까 요 도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는 여기에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극소점이 무조건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다. 자, 39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fx의 극소값은 -4고 열린 건 a, b에서 a보다 x1이 크고 그거보다 x2가 크고 b보다 작은 이런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보다 fx2가 더 작대. 즉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뜻이거든. 맞아요? 그때 a의 최소값이 1, b의 최대값이 3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fx가 어떻게 생긴 놈이에요? 다시 한번. 얘는 그 조건을 읽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일단 x세제곱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는 1 양수래요. 그러면 x세제곱의 개수가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는 극값을 갖는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극값을 갖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음수인 경우는 어때?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고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야.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극소값은 -4래요. 여기가 y 꼴 -4래요. 그래서 x좌표 모르겠지만 y좌표가 -4래요. 그리고 나조건에 감소하는 구간이 a, b에서 감소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돼. 여기서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감소하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다지 열린 건 a, b는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요런 거 요런 사이에 a, b가 있는 건데 a의 최소값이 1이고 b의 최대값이 3이래. 그럼 여기가 x = 1이고 여기가 x = 3이 되는 거야. 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점의 좌표는 3, -4가 되는 거고 요점의 x좌표는 1인데 이 점의 y좌표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거지. 되니? 그럼 이건 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편하다고 했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기 극소점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얘가 y = -4가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율관계에 의하면 요놈이 1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게 맞겠지? 이게 1대 2면 저기는 0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y 꼴 fx의 그래프랑 y 꼴 -4가 0에서는 만나고 3에서는 접하는 거잖아. 되니? 그럼 이걸 갖고 식을 되게 편안하게 그냥 fx 빼기 -4가 0에서는 만나고 3에서는 접한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이거를 또 fx를 그러니까 제일 답답하게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야. 물론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선생님은 답답하게 느끼는 건데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들 갖고 f3은 -4 f'3은 0 그 다음에 f'1도 0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abc의 값 다 구할 수 있긴 하거든. 되니? 그런데 이런 풀이 하지 마시고 이런 답답한 풀이 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여기다가 선 하나만 딱 그으면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0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fx의 수식을 이렇게 편안하게 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뭐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f1 -4면 +4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 빼기 3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f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에요. 가장 빠른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식 만드는 게 저게 가장 편해요. 항상. 됐어? 수평선 하나 그어놓고 얘가 만나는 점만 다 알면 식을 정말 쉽게 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접하는 점을 알면 식 만드는 게 완전 쉬워지죠. 이런 건 스킬이긴 한데 이런 스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4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요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볼 때도 이 얘기를 해줬지만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실수 x의 변. 자,
중요한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f-x가 -fx랑 똑같으면 우리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걸 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걸 이름을 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유치하지만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서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가 기함수가 되고 이 기함수는 그래프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에요? 원점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이다. 그리고 얘가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원점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 홀수차 항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홀수 차항만 존재하는 함수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또 뭐가 있었어? f-x가 그냥 fx가 되는 거. 얘도 유치하지만 x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x가 우걱우걱 쳐먹었다고 해서 우함수라고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우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는 원점이니까 점대칭 얘는 y축 선이니까 선대칭이에요. 그리고 얘도 우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짝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쟤를 우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얘가 다항함수라면 짝수차 항만 존재하는 함수예요. 물론 꼭 다항함수만 우함수, 기함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들 중에 삼각함수들 중에 사인함수는 기함수이고 코사인함수는 우함수예요. 탄젠트는 기함수고. 됐어? 이런 것도 우함수, 기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수함수끼리 더하고 빼도 우함수, 기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수트니까 다항함수 얘기만 합시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40번의 가족권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수 x들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함수 y 꼴 fx인데 가족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래. 그러면 x가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왔으니까 fx는 무슨 함수인 거고? 기함수인 거고. 그럼 기함수는 홀수차항만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 있는 가족권을 보고 f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다. 이 차항하고 상수항은 사라지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야지만 기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가족권을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단 여기서 a와 b는 뭐래요? 정수라고 돼 있고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거 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a 값은 절대 뭐는 아니야? 0은 아니야. 왜? a 값이 0이 되면 쟤를 3차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죠. 됐니? a가 0이 되면 3차항이 사라지잖아. 그럼 얘는 3차함수가 아니야. 근데 40번에 보면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는 0이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할 수 있겠죠? 상수항도 지수가 1인 건데 그럼 걔는 상수항은 지수가 0이죠. 왜 지수가 1이에요? 7은 7에 x의 개수를 봐야지. x의 지수를 봐야지. 만약에 상수항이 7이야. 그럼 얘는 7x의 0승 이런 거야. 상수항은. 그럼 차수는 빵차. 걔는 짝수차항이에요. 됐어? 그래서 상수항은 없어지는 거야. 즉 기함수는 상수항이 없어요. 됐죠?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니까 무조건 f0이 0이야. 그럼 다항함수면 상수항이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홀수차 항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차항과 3차항만 있어야 돼서 이렇게 쓴 거고 이때 a와 b는 정수라고 했고 3차함수니까 3차의 개수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나조건에 f1은 뭐래요? 나조건에 f1은 a 더하기 b인데 얘가 뭐래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조건에 f'1은 1과 7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다조건에 f'x는 3ax제곱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f'1은 3a 플러스 b인데 이거의 값이 1과 7 사이에 있대요. 그럼 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봐야 되니까 여기서 b의 값을 5 빼기 a라고 바꿔서 그걸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 얘기거든.
그럼 1 여기는 3a 플러스 b가 플러스 a 빼기 5 여기는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4 3a 빼기 a는 2a 여기는 5를 빼주면 2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a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됐니? 근데 아까 a는 뭐라고 했고? 정수라고 했고 a와 b는 정수라고 했고 a가 이 범위에 있고 a는 0은 아니어야 되니까 a 값은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1밖에는 안 되겠죠? 그리고 a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b의 값은 얼마가 돼? 6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거고 그럼 f'(x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이 될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디서 극대값을 갖겠어요? 요거 f'x의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겼고 x축하고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에서 만나는 놈이 되는 거고 그럼 f 아니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x제곱 빼기니까 이게 0이 되는 점은 x제곱이 2가 되는 점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니 계산은 안 했어 아직.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극대가 되는 건데 우리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f 루트 2가 극대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6 루트 2니까 4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이게 m일 때 m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2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마지막 계산 그냥 호로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오늘 다음 프린트 나눠줬지만 다음 프린트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 무함수 기함수 얘기는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무함수가 확장돼서 지금 몇 분이니? 55분이지. 나 시계 있거든. 이제 사기치러 하지 마시게.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킨 얘기만 해줄게. 자, 얘기는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점대칭인 거지. 다음 얘가 y축 대칭이었으니까 얘는 선대칭이 되는 거거든. y축은 선이고 원점은 점이에요. 됐니? 그러면 얘는 점대칭, 그래프가 점대칭 모양의 그래프이긴 한 건데 하필 그 대칭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는 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걔가 원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럼 원점이 아니고 얘가 a, b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가 되면 이때는 함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fa-x 더하기 fa 플러스 x가 2b가 된다?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잘 봐봐. 다음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어차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인 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줄 건데 여기 어딘가 a, b가 있어요. 여기 대해서 점대칭 모양의 함수가 그래프가 점대칭 모양이래요. 그럼 점대칭 모양의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점대칭인 거거든.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모양. 됐니? 그럼 얘가 점대칭 모양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여기다가 내가 y꼴 b를 그렸을 때 여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서부터 x만큼 간 거, 여기서부터 x만큼 간 거를 따지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x 미안해. a-x, f a-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x, f a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거든. 됐니? 근데 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요놈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얘가 점대칭인 모양이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놈과 이놈의 평균이 얘, 즉 얘와 얘가 요 놈을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써보면 얘는 f a 플러스 x 빼기 b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b 빼기 f a 플러스 x가 아니 a 빼기 x가 될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합동이니까 요놈이랑 요놈이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 됐니? 그래서 f a 플러스 x 빼기 b가
b 빼기 f a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가 반대쪽으로 샥 이항되고 이게 반대쪽으로 샥 이항해 오면 f a 마이너스 x 더하기 f a 플러스 x가 b 더하기 b니까 2b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 식을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예요.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는 a, b에 대해서 점대칭 모양의 함수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번엔 홀수창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3차 함수라면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가 3차 함수라면 fx 빼기 b가 a 곱하기 a는 빼고 이제 a가 있으니까 잠깐만 얘는 뭐 p 곱하기 x 빼기 a의 세제곱 플러스 q 곱하기 x 빼기 a 얘가 a, b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3차 함수의 식은 이런 형태로 생긴 거야. 다만 여기 a에다 0을 집어넣고 b에다가 또 0을 집어넣으면 걔가 아까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fx 이꼴 px 세제곱 플러스 qx a에다 0 집어넣고 b에다 0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걸 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x 이꼴 0,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건데 꼭 대칭선이 y축일 수는 없는 거잖아. 얘가 y축이 아닌 다른 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x 이꼴 a에 대해서 선대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함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 a-x랑 f a 플러스 x가 똑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이 되면 얘는 x 이꼴 a에 대해서 선대칭이 동이 되는 거고. 됐니?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참수로 짝수창만 존재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x 이꼴 a만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참수라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 곱하기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얘가 4차함수라면 p 곱하기 x 빼기 a의 4제곱 플러스 q 곱하기 x 빼기 a의 제곱 이런 꼴로 쓸 수 있어요. 짝수창만 존재, 2창만 존재, 2창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r, 4창, 2창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만 존재하는 함수라고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식을 만들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는 계속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